오늘 제목이 좀 거창해요. 뉴스킨의 재인식이라고 정해봤는데, 항상 뉴스킨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재인식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좀 진행이 되다가 정체를 겪거나 할 때 다시 한번 뉴스킨의 비전을 점검하는 거죠. 오늘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사업 전개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뉴스킨을 만났을 때 이렇게 후덕하고요. 그리고 여드름도 심했었습니다. 2011년도에 사업자 독립이 돼서 센터에서 단체 사진을 독립된 사람들의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뚱뚱했던 모습이었어요. 제가 보험 영업을 했었는데 보험으로 잘 살고 싶어서 시작은 했는데 몸이 점점 망가지더라고요. 누구나 그렇진 않겠지만 그냥 젊은 패기에 형님들 쫓아다니면서 술 영업하고 하느라고 몸이 망가졌었거든요. 그러는 도중에 TRA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10kg의 감량을 하고 여드름도 많이 좋아지면서 주변에 소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소개를 통해서 캐시백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동소득이 아니고 권리소득 형태의 몇만 원씩 들어오는 그 돈에 이끌려서 뉴스킨을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새벽에 한두 시까지 강의를 네다섯 편씩 들으면서 이 사업이 내가 인생을 걸고 할 수 있을 만한 일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뉴스킨을 알아봤고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뉴스킨을 사업을 시작을 한 지 지금 한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뉴스킨 사업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너무 운 좋게 글로벌 컨벤션을 가게 됐어요. 지금은 이렇게 오프라인 글로벌 행사가 없어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참 운 좋게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글로벌 행사를 가서 맨 꼭대기층에 굴러떨어질 것 같은 이곳에서 이곳은 참 계급사회구나. 저 1층에 있는 플로어에 있는 저분들은 백만장자 그리고 최고직급자라고 하는데 전 세계 50개국에서 모인 수많은 성공자들을 보면서 저도 꿈꾸게 됩니다. 되는 일이구나. 우리나라에서만 붐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진짜 성공자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갔다 오자마자 저는 제가 살던 자취방에다가 27의 뉴스킨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제 키만한 BMW 사진을 붙여놓고 나는 성공하겠다라고 아침마다 외치면서 뉴스킨을 시작을 했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그냥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고 타고 다니면 성공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1년 만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EBA죠. 1년 만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겠다고 외치고 떠들고 다니고 미친 듯이 다니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저는 글로벌 사업이라고 하는 그 큰 꿈을 가졌기 때문에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커피 사고 밥 사고 하면서 제 재정을 갉아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비전만 보고 뛰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에 파탄이 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 뉴스킨 사업을 정말 집중하게 됩니다. 아, 투잡을 할까 뉴스킨을 제대로 해서 결과를 낼까 고민을 할 즈음에 뉴스킨으로 결과를 냈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엄청난 전단지를 뿌리고 콜드도 많이 하고 하면서 이 어려웠던 이 해에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직급을 달게 되고 알스퀘어드로 선판매를 잘 하게 되면서 카드 값을 메꾸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뉴스킨 사업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왜 저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뉴스킨의 끈을 놓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뉴스킨에서 제가 본 권리소득 그리고 레버리지 이 두 개의 단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면 아마 저는 그 순간에 뉴스킨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뒀을 겁니다. 뉴스킨을 입문했는데 그만뒀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뉴스킨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뉴스킨을 이해했다면 투잡을 하더라도 남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뉴스킨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권리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건물 임대소득, 인세소득, 음원소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레버리지가 되진 않습니다. 3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 건물이 5층, 6층 스스로 짓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은 어때요? 파트너 사장님들을 1대를 후원하고 2대를 후원하다 보면 3대, 4대, 5대, 6대 건물로 따지면 2층,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10층, 100층까지 올라가는 이 엄청난 레버리지가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장점을 알고 있는데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몇 년을 하고서도 이 질문이 있죠.
파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계속 공격당하고 힘들어하는 사업자들을 많이 봅니다. 네트를 잘 확장을 해놨고 이 사람들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잘 업그레이드를 시켜놨다면 제품이 유통되는 것이 내가 엄청나게 제품 설명을 잘하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트가 짜진 상태면 제품이 얹어지기만 하면 매출이 더 커지고 거기에 소득이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뉴스킨을 하면서 저는 가문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살면 성공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보험을 했었는데 그 보험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저는 가문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성공을 꿈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일부터 30일까지 제로 게임을 했어야 됐거든요. 매달 신규 고객을 창출하지 못하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 그 시스템 속에서 그렇게 큰 꿈은 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뉴스킨을 들어오면서 이런 사람도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이런 기업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운 이유는 지금 당장 이분이 어떤 삶을 사는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졌는가, 저는 그게 부러운 게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라고 하는 가정을 했을 때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86만 시간을 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요, 삼성 직원 20만 명 정도 된대요. 20만 명의 직원이 진짜 뼈가 빠지도록 10시간 정도 일을 하지 않을까요? 그 월급을 받기 위해서 10시간의 시간을 20만 명을 곱해보면 200만 시간이라고 하는 노동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부자가 아니고요. 하루에 200만 시간이라고 하는 노동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시간은 24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200만 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루에 벌 수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시간의 레버리지를 한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는 레버리징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사장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과 시간과 노동력, 그 노동력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속해 있는 사장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을 레버리징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뉴스킨을 제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내 노동력과 시간을 더 이상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쓸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다른 뉴스킨을 전달한 그분들의 노동력과 시간을 내 걸로 만들 수 있겠구나. 결국에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 정도의 삶을, 시간과 경제적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요즘에 켈리체라고 하는 분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웰싱킹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 그분이 1년 동안 가족과 함께 요트를 타고 전 세계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업 오너라면 너무 바빠서 그런 여행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부자들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큰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영업 사장님들 봐보세요. 1년 동안 회사를 놓고 떠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뉴스킨으로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받기 때문에 아까 그런 어려움이 처했어도 뉴스킨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뉴스킨으로 진짜 가능할까? 이 이야기를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뉴스킨은 나로부터 뻗어나간 비즈니스 알아보는 분들 1대부터 6대까지 5%의 로열티를 주는 회사입니다. 그럼 1대부터 6대까지 5%를 그냥 공짜로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회사고요. 불로소득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아닙니다. 일반 2명씩 늘려나가서 윗사람만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건 꼭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되냐면요. 뉴스키는 사업을 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목표라고 하는 걸 갖게 됩니다. 어떤 목표냐면요. 1대부터 6대까지 5%를 받기를 위해서는 개인이 최소 1대 6명한테는 이 기회를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에 한 사람한테만 전달을 했다면 1대밖에 받지 못합니다. 1대 6명은 세팅을 해야 1대부터 6대까지를 받게 됩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내가 전달한 그것도 내 파트너도 1대 6명을 찾는 게 일단 기본적인 목표가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누군가는 느리게 10년 만에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20년 만에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대부터 6대까지 받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다면 언젠가는 1대 6명을 후원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 파트너 사장님들의 목표는 뭐가 될까요?
나는 권리소득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일대 6명을 후원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6명을 찾게 될 거고요. 또 그들도 6명을 찾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스폰서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1대부터 6대까지 받기 위해서 6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레버리징이 될 수 있게 이 회사는 만들어 놨습니다. 1대 6명이고요. 대리점 한 사람당 20만 원씩 계산을 하면 120만 원이 들어오고 2대가 36명이 언젠간 채워질 겁니다. 720만 원이 되고요. 4,320만 원이 되고요. 2억 5,920만 원이 되고요. 16억 정도가 되고요. 93억 3,120만 원이 됩니다. 뉴스킨은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1대부터 6대까지 총 더하면 112억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뉴스킨의 소득의 한계는 없다라고 하는 게 뉴스킨의 보상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 사업을 아신 분들은 이걸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인지가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뉴스킨은 누굴 위해서, 뉴스킨 사업을 하는 우리는 누굴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될까요? 스폰서 잘 되라고 내가 열심히 뛸까요? 아닙니다. 1대부터 6대까지 그 로열티를 받고 싶어서 내가 합니다. 그리고 내 파트너 사장님들은 누굴 위해서 사업을 할까요? 내가 아니거든요. 스폰서인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1대부터 6대를 받고 싶어서 열심히 뛰는 겁니다. 우리는 서포터 할 뿐이죠. 지원해주고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각자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이 3층이 5층이 되고 5층이 되고 5층이 10층이 되고 100층이 되듯이 결국 뉴스킨은 각자가 주인입니다. 자동 레버리지가 가능하죠. 일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직원이 내 일처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고민합니다. 사장이 내가 빠져버리면 과연 내 직원이 나처럼 일을 해줄까? 뒤에서 뭔가 빼먹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내가 놓칠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뉴스캔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이 주인입니다. 본인이 자기가 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레버리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가능하고 권리소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뉴스킨 어떻게 잘해요? 저 뉴스킨 보상 충분히 알고요. 뉴스킨 임상 충분히 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잘하냐고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사람마다 스킬이 다르고요. 사람마다 주변 인맥이 다르고요. 네, 다 다릅니다. 그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정답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의 본질과 끝점을 안다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 환경에 맞춰서 열심히 뭔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면 하게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팀 엘리트가 되고 나서 BMW를 뽑고 윈윈 그룹에 큰 랠리 강의장 가가지고 저는 윈윈 그룹 같은 위대한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외치고 그쯤에 조직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어려운 환경을 겪다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면 시간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고 나 혼자 돈을 벌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새벽 시간에 잠깐 3, 4시간만 해도 돈을 벌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명함을 뿌릴 수 있는 대리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함을 뿌렸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파트너 사임 한 라인을 또 찾게 됩니다. 소비자도 찾게 되었고요. 남들이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 뉴스킨 비전 본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뉴스킨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행동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스폰서 미팅으로 이게 될 것 같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뉴스킨을 해야 될까? 내가 왜 이 일을 시작을 했지?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왜 뉴스킨을 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확 점검을 하신 다음에 정말 성공하고 싶을까? 라고 하는 것을 점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확실한 사람은요, 사실 스폰서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에 뉴스킨 코리아 오픈했던 분들이 박석범 사장님, 김범준 사장님,
그리고 천선미 사장님, 유, 어, 유선희 사장님 이런 분들입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김경주 사장님도 거기에 포함이 되시죠. 이런 분들이 뉴스킨 코리아 오픈한과 동시에 100만 장자와 500만 장자가 됐어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스폰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정말 이런 시간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폰서가 와라 해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는 거 말고요. 내가 성공하고 싶으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이걸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뉴스킨을 끈을 놓지 않고 정말 나는 뉴스킨을 제대로 하는가? 나는 진짜 성공하고 싶은가? 네, 그런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그걸 점검하시는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았어요. 정말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휴먼 비즈니스, 만남을 해야지만 일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만남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미팅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내가 아니거든요. 사장님들의 EVP가 되기 위해서 만나는 명단 중에 한 사람 말고요. 그럼 그 사람이 왜 뉴스킨을 해야 될까요? 이 생각만 가지고 한번 가보십시오. 휴먼 비즈니스 만남이 답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첫 만남을 가지실 때는 뉴스킨 이렇게 좋으니까 같이 해보자 쏟아내기 위해서 만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명단 다 놓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첫 만남은요. 상대방을 위한 시간입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세요. 발톱을 너무 빨리 내밀지 마십시오. 1시간 동안 만남이 주어졌다면 50분 동안 들어주십시오. 아무리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들어주십시오. 그 친구가 당뇨가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야 그거 TR90이 좋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내려놓으십시오. 들어주세요. 그리고 충분히 듣고 나면 내가 할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옵니다. 절대로 피라미드 하는 사람 다단계 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어쩌죠? 만나자마자 종이 펼쳐놓고 우리 회사 좋아 우리 제품 좋아 이 이야기 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그냥 커피를 마시자고 해놓고 그 자리에 갑자기 스폰서를 데려오거나 그런 행동하지 마십시오. 뉴스킨 너무 싸 보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다단계처럼 절대 하지 말자고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결과 낼 수 있고요. 좋은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는요. 명단을 잃어버리는 일이 아니고 명단을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질문만 하십시오. 질문만. 애정을 가지시고요. 관심을 가지시고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진짜 깊이 고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도전을 해보았는지, 어떤 여행을 해봤는지, 어떤 역경이 있었는지, 어떤 걸 이뤄보았는지, 그리고 이 친구의 아픔은 뭐였는지, 무엇을 이뤄보았는지, 그 잃은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동기는 뭔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면 왜 열심히 살고 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삶의 목표나 가치관이 뭔지 잘 들어보다 보면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되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갑자기 자극하는 타이밍이 와요. 상대방이. 나만 이야기하는데 너 요즘에 뭐 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때 절대 쏟아내시면 안 됩니다. 옳다구나 타이밍이 왔다. 뉴스킨. 제품 좋아 이러시면 안 돼요. 또 놓치는 겁니다. 아 얘가 결국에는 이거 이야기하려고 나한테 왔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냥 마이 스토리 이야기 하십시오. 나 사실은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는데 마침 내가 뉴스킨 제품 접하고 너무 건강해졌어. 그리고 소개를 하다 보니까 캐시백이 들어오더라고. 근데 이 캐시백이 2만 원, 3만 원 들어오는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30만 원도 될 수 있고 100만 원도 될 수 있고 300만 원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알아보고 있고 너무 재밌어. 내가 뉴스킨 한다고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나옵니다. 긍정이 나오든지 부정이 나오든지. 그럼 이때 부정을 세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달려들면서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싸우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부정이 있다면 그 부정을 잘 들어주십시오. 야, 나 근데 뉴스킨 하는데 나는 지금 너무 즐겁거든. 나는 뉴스킨이 너무 즐겁고 내 미래를 바꿔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에 차 있는데 너는 뉴스킨에 부정이 있는 거 듣고 나 깜짝 놀랐어. 근데 너는 왜 뉴스킨을 싫어하는 거야? 혹시 주변에 뉴스킨 하다 건받는 사람 있어?
혹시 너 누스킨 혹시 끌려갔다 온 적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하면 이 이야기에도 술술술술 이야기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본질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뉴스킨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뭔가 다 그 안 좋은 시각으로 뉴스킨을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걷다 대놓고 뉴스킨은 달라 설명하지 마시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가 알고 있는 뉴스킨이랑 내가 하고 있는 뉴스킨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팀은 전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뉴스킨으로 꼭 결과 내줄 테니까 너는 응원만 해줘. 혹시나 너가 화장품이 떨어지거나 건강식품이 떨어지면 그냥 나 찾아주면 안 돼? 언제든지 필요하면 나 불러줘. 나 뉴스킨 열심히 하고 있을게. 라고 해놓고 다음을 계약하십시오. 그런 사람한테 야 뉴스킨 뭐 그렇게 욕할까요? 아니에요. 뭐 오히려 그 모습에 내가 알고 있었던 다단계에 빠진 친구들이랑은 좀 다르구나. 그리고 나서 그 친구를 주기적으로 만나십시오. 달라진 모습 보여주십시오. 책 읽고 강의 들으시잖아요. 변화된 모습 보여주십시오. 얼굴 변화된 모습 보여주시고 몸이 변화된 모습 보여주시면 언젠가 나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인 사람은 데몬이나 세미나 초대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차근차근 내 주변에 있는 명단들을 점검해 나가십시오. 절대 세미나 하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나 메모지나 종이가 있다면 지금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빈 종이도 괜찮고요. 그게 도저히 없다면 머릿속으로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내 마이스토리도 했어요.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남는다면 이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저에겐 기회가 필요해요. 저에겐 도구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나요? 절대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질문을 통해서. 아까 그 무엇을 이루어봤는지 무엇을 잃어봤는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욕구 있구나.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종이가 준비됐다면 이렇게 일자로 줄을 하나 그으시고요. 그리고 사장님 나이 적으시고요. 남편이면 남편, 와이프는 와이프 나이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어머니의 나이를 적으십시오. 일반적으로 아빠보다는 엄마에 대한 감성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의 나이를 적으십시오. 적으셨다면 5년 후라고 하는 줄을 하나 긋고요. 5년 후에 사장님은 나이가 몇 살이 되는지, 남편은 나이가 몇 살이 되는지, 우리 엄마는 나이가 몇 살이 되는지, 우리 아이들은 몇 살이 되는지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까지 됐다면 또 5년 후를 적어보십시오. 10년 후가 되면 나는 몇 살인지, 내 와이프는 몇 살인지, 우리 엄마는 몇 살인지, 아이들은 몇 살이 되는지 10년만 뒤로 돌려봐도요. 뭔가 마음이 먹먹해질 겁니다. 그리고 15년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20년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20년 후에 내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내 배우자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엄마의 나이는 몇 살이 되는지, 우리 아이들은 몇 살이 되는지.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이미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됐고 우리 엄마는 70세, 80세, 90세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뉴스킨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아닌가요? 아이들한테 더 잘하고 싶고 우리 엄마한테 더 잘하고 싶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는 사는데 이 미래를 그려놓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마지막에 이거 5분도 안 걸려요. 5분이면 됩니다. 그래 놓고 질문하십시오. 이거를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슨 반응은 나올 겁니다. 어떤 반응은 나올 겁니다. 아,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이런 거 생각해. 그런 사람 패스하십시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대로 안 되겠는데? 막 먹먹한데? 막 눈물이 나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지금 삶으로 충분하세요? 지금 열심히 사시는데 5년 후, 10년 후, 15년, 20년 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대로 살면 미래가 보장되시겠어요?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엄마한테 효도할 수 있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질문만 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의 몸짓이, 눈빛이, 하는 말이 보이게 될 겁니다. 저에게 정말 기회가 필요해요. 도구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눈빛에서, 몸짓으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사장님들의 명단 중에 집중해야 될 명단입니다. 지금 뉴스킨을 하러 온 우리는 다 이렇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 간지럽기 때문에 뉴스킨을 하러 온 거예요. 뉴스킨을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은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멩이 하나 던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 다음 달 카드값 때문에 바쁘게 살고 열심히 애들 챙기고 뒷차득거리 하느라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돌멩이 던지십시오. 그 호수가 흔들릴 수 있도록. 그러고 나면 특별히 뉴스킨을 전달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계속 뇌리 속에서 나 진짜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제품을 보여주고 기회를 전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자기 인생을 걸고 뉴스킨을 하러 올 겁니다. 뉴스킨 절대 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시킨다고 하나요? 어려움 닥치면 그만둬요. 근데 자기 Y가 확실하게 점검된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그만두지 않습니다. 기회가 필요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8가지를 꼭 하라고 합니다. 제품을 애용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 기회를 보여주고 소비자를 만들고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미팅에 참여를 하고 팀워크를 배우고 정기적으로 카운셀링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제품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 임상을 만들고요. 그리고 사업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줄까요? 좀 전에 그런 현실 점검을 통해서 뭔가 울림 있는 사람에게 내일 모레 백만장자 사장님 세미나가 있는데 너의 미래를 그려줄 것 같아. 꼭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보여주십시오. 현장에서 사업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품을 보여주십시오. 데모는 해주시고 양자해 주시고 인바디 해주시고 제품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그룹을 만드는 일입니다. 따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성장, 리더로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책 읽고 강의 듣고 팀워크, 모임에 참여를 하면서 다른 리더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거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팀워크를 배우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뉴스킨 사업을 하러 오는 분들이 스폰서를 위한 사업을 하기 원치 않아요. 아주 미미하고 나는 소심하고 말 한마디 잘 못하는 사람하고 인맥도 없는 사람이지만 뉴스킨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일깨워주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뉴스킨 처음 입문하는 분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 서적,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 서적을 먼저 읽히지 않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이라든지 그 웰싱킹이라든지 이런 역경을 딛고 일어난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듣게 하면서 스스로 자각하게 하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용기를 주는 시간을 충분히 가집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저는 팀워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저희는 파트너 사장님들 한 3대 파트너 사장님 중에 험담하는 파트너 사장님을 발견을 했어요. 이간질을 시키더라고요. 형제라인들끼리 이간질을 시키는 것을 다른 파트너 사람 통해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을 들을 때쯤에 그분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느냐? 그리고 나서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을 만나서 사장님 그냥 뉴스킨 그만두세요. 사장님은 우리 팀이랑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분을 리크루팅한 스폰서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일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도려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무리 내가 조직을 잘 만들고 잘 키우고 조직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인해서 진짜 성공하고 싶어서 뉴스킨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강력하게 철칙을 지키는 것이 그룹 내에서 험담하거나 이간질시키거나 그런 거 절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데모를 1시간, 2시간 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까지 알아보겠대요. 300만 원 결제까지 하게 된 순간이 왔어요. 그 타이밍에 더 깊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를 관리해주는 스폰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희 형제라인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사장님,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서 대모를 했고요. 그리고 300만 원 매출까지 이야기를 했고 사업 설명까지 해서 비즈니스까지 알아보기로 했거든요. 라고 해서 그 스폰서 연결을 해주고, 사장님, 우리는 상도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는 어차피 성공할 사람, 뉴스킨 하면 성공하게 돼 있는데 사장님한테 전달해준 그 사장님이 사장님을 최선을 위해서 도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옮기려고 한 생각하지 마시고 스폰서님 찾아가셔가지고 비즈니스 제대로 배우세요. 제가 형제라인이지만 열심히 도울게요. 라고 해서 보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이걸 강조합니다. 왜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피눈물을 흘리게 할까요? 어차피 우리는 백만장자 될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뉴스킨을 성공할 거예요. 근데 성공을 했는데 뒤에서 누군가는 야, 쟤 백만장자 되긴 했는데 여기저기서 뺏어와가지고 성공했잖아. 이런 이야기 듣는 백만장자 되지 말자고. 라고 저희는 파트너들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차피 성공하는 거 멋지게 성공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스폰서링 받는 거죠.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한 방향 하는 겁니다. 수시로 스폰서님과 소통하고, 예, 처음에는 그 현장에서 있는 작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조직을 파트너 사장님들과 어떤 조직을 이끌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직을 만들어 본 리더 사장님들이 무조건 저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스폰서링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8가지 조건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체크리스트를 하지 않아도 이거 그냥 하게 되거든요. 그게 자동적으로 된다면 성공할 겁니다. 무조건. 습관이 됐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성장 곡선은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장 곡선이 평탄해 보이지만 이것을 돋보기로 본다면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조직을 만들었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소비자를 만들었다가 처리하기도 하고, 네, 이런 수많은 굴곡들을 겪는데 뉴스킨의 성공뿐만이 아니고 밖에서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굴곡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가? 나는 왜 이 일을 시작해서 성공을 꿈꿨지? 라고 하는 내 끝점을 눈 뜨는 순간부터 잘 때까지 잃지 않는 겁니다. 이게 확실을 하면요, 아무리 파트너 사람이 왔다 가고 소비자가 뭐 중간에 끊기고 이달에 매출 2000포인트가 어려워도 이거 그냥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내 꿈이 크기 때문이에요. 백만장자가 되기 직전 2, 3년에 2년이나 3년에 이 12억 중에 7, 8억을 번다는데 우리는 언제 이런 타이밍이 오냐? 항상 꿈꿨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작년에 그런 타이밍이 왔고 올해는 또 이 만들어진 조직에다가 날개를 달아서 꼭 백만장자가 되는 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성장의 타이밍이 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고 꼭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뉴스킨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뉴스킨과 같이 감사한 기업을 만나서 나를 바꾸고 나를 통해서 전달한 파트너 사장님의 그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하면서 결국에는 세상이 바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저희는 꿈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부모님 뭐하냐? 라고 했을 때 편견 없이 뉴스킨을 바라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사업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희 파트너 사람들한테 항상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뉴스킨에서만 좋은 사람이면 뭐 할 거예요? 뉴스킨 사업자들끼리 좋고 하면 뭐 할 거예요? 뉴스킨을 알리지 않더라도 도대체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성품이 좋고 저렇게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저런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저 사람 뉴스킨 하잖아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뉴스킨 하는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되자고. 왜 우리 소비자들한테만 좋은 사람이어야 해요? 선의의 힘을 펼치는, 뉴스킨이 아니더라도 사회의 선의의 힘을 펼치는 진짜 그런 사람이 되보자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읽어야 되고 그래서 강의를 들어야 되고 멋진 사람이 돼 성공하자, 멋지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 가는 길은 비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처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스키는 모든 성공자들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찬란하게 빛납니까?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과정은 왕관을 쓰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끝점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알고 내가 인지를 했다면 그 정도 무게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열심히 화이팅해서 멋진 왕관 쓰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